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198조 비과세. 자, 지금 진도를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세법은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여러분 비과세는 지난 시간에 간략히 말씀드렸어요.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뭐라 한다? 비과세. 그래서 거기 1번, 2번 묶으세요. 1번, 2번의 특징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방세를 공부할 때 비과세가 나올 때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누구냐? 과세권자. 과세권자는 전형적인 무슨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과세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무가 나오면 과세권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다? 비과세 대상이죠. 그럼 과세권자는 두 개요. 국가. 그때 뭐죠? 지방자치단체죠. 자, 종합청사가 세종자치시에 종합청사 신축했죠? 그래서 이전해죠. 자, 그러면 이때 세종자치시에 종합청사용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한 취득자는 누가? 과세권자인 국가죠. 그럼 국가가 자기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했으니까 자기가 취득자로서 취득세를 내야 되냐?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 나오면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구나 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취득하는 모든 취득세 과세 물건은 다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나오면은 과세권자가 취득했구나. 이때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된다.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뭐 생략하고요. 그래서 비과세에서 요 지방세를 공부할 때 요 말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과세권자가 자기가 자기한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 시청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이때 경기도 성남시는 뭐를 말하는 거야? 과세권자. 건물을 뭐 했지만 신축이라는 원시 취득했다더라도 과세권자가 자기가 취득하면서 자기가 과세를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과세 안 한다. 그 얘기죠. 과세를 하게 되면 자기 오른쪽에서 꺼내갖고 왼쪽에 두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날도 기본적으로 며칠 이내냐면 여러분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이게 기본입니다. 60일은 나중에 또 나와요. 매우 중요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라는 게 바로 뭐냐면 취득 시기입니다. 취득 시기. 취득한 날을 결정이 되면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기본적으로 60일 이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때 신고 납부를 안 했다.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가 되냐? 가산세라는 것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가산세라는 것이. 너 왜 취득세 신고 납부인데 안 했니? 그러면 이때 요 신고 기한이 결정되는 뭐가 결정되냐? 취득 시기가 결정돼요. 기산점이 결정돼야 기한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는 게 바로 뭐다? 취득 시기죠. 자, 이때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 결정했다. 그래서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이면 개인 간의 부동산 등의 매매가 되면은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냐? 이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잔금 지급일.
이거는 안 외워도 되죠. 당연히 잔금을 지급해야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동시 쌍방 의무가 이행되는 거죠. 잔금 지급이 되죠.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출전은 이거 갖고 장난쳐. 이거 갖고 장난 안 쳐. 뭐 앞에 무슨 말? 계약상. 누구 간일 때는?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날에 실제 잔금 지급의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뭐 한 걸로 보는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 개인 간의 매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매매 계약. 근데 우리가 항상 계약서에 적힌 날짜 꼭 지급한다는 보장은 없죠.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거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거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거 과세관청은 어떻게 할까요?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의 매매가 있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동산의 매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해요. 부동산의 매매가 있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의 신고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부동산 거래 신고죠. 그리고 또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 신고. 여기서 다 잡히는 거죠. 한 3년 됐나요? 3년이 더 됐겠구나, 이제. 경기도 지역에 소지하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는 공인중개사들의 부가가치세 한번 대통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요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거래 신고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한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인데 요걸 살짝 뭐 하는 거죠? 누락시키는 거죠. 실제 거래가 중개를 했어도.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어. 관행상. 근데 뭘 하다 보니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 신고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다 신고한 거죠. 그럼 신고 건수에 다 잡히죠. 근데 이거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동산 소재를 관할하는 누구한테 신고하는가?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죠. 부가가치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그럼 이거 세무서장이 취급하는 거고 이거 시장 군수가 취급하는 상호 크로스가 잘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전산자료 다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신고는 예를 들어서 뭐 30건을 신고를 했는데 부가가치 신고할 때는 한 20건 정도 신고한 거죠. 이거 다 대조했죠. 야, 무슨 소리 하겠어? 너 신고하기는 30건이 신고됐는데 부가가치 신고할 때는 20건을 신고. 너 10건 어디 갔어? 자수해. 자발적으로 부족한 거네. 안 내면 추징 들어간다. 세무조사 나간다며. 그래갖고 그냥 공인중개사들이 입에 거품 물고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그때 저보고 뭐라냐면 부가치세 좀 한번 특강해달라고 그래갖고 꼭 맞아봐야 그 다음에 세금 무손주를 한번 맞아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의 매매가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 주택 거래 신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 주택 거래 신고는 부동산 공법이죠. 요거는 중개법이죠. 이 두 놈을 취급하는 게 바로 뭐야? 세법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마지막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뭐야? 세법입니다. 마지막. 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고 뭐 건물 짓고 뭐 해서 등기하고 뭐 했다. 그래서 끝났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가 오는가? 세금이 빰빰 하고 오는 거죠. 짠짜라짠. 자, 그래서 오늘 취득시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간의 매매면? 개인 간의 매매면 무조건 언제다? 계약상 잔금입니다. 실제 뭘 했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나 주택 거래 신고를 했어도 누가?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개인 간의 매매는 어디로 간다? 계약상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동산의 대부분의 모든 거래는 누가? 거래 개인이죠. 물론 법인도 거래가 일어나지만 법인보다는 건수는 어디가 더 많은가? 개인이 더 많죠.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동산의 개인의 매매를 일일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 업무가 쫓아가지 못해. 그러니까 아예 몰라. 누구 간의 거래면? 개인 간의. 크면 얼마 클까? 그냥 무조건 계약상 잔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들어와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나 주택 거래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누구면 개인 간의 매매만 올라가는가?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를 주택 건설 법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아 취득했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이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요. 얘와 얘가 다른 건 뭐죠? 이거죠. 네, 요게 차이점이네. 그러니까 시험은 요거야. 계약상으로 가니 사실 요걸 잘 물어봐요. 출전이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거의 뭐. 얼루 가니. 그러면 사실상으로 갈 때에 사실상으로 간 이유는 여기서 딱 두 글자 때문에 그래. 두 글자. 이 글자 중에서 딱 두 글자 때문에 계약상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사실상으로 갔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법인. 요놈 때문에 그래요. 요놈. 거래 상대방으로 누가 개입된가? 법인이 개입됐죠. 법인은 법인세법상 모든 거래를 어디에 기록하게 됐어요, 여러분? 장부에 기록하게 됐죠. 회계장부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아파트 분양받다. 그럼 아파트 분양 공고할 때 평형별로 무슨 A형, B형 뭐에 따라서 분양 가액은 다 나와 있어, 안 나와서? 다 나와 있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무슨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럼 벌써 몇 평형짜리 뭔데 딱 그러면 시세가 나와, 안 나와? 다 나와. 왜? 가격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얘와의 다른 점은 누구예요? 뭐예요? 법인이 개입됐다는 게 법인. 그러면 그 거래 상대, 본인이 법인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본인일 수도 있고 관계이시 없이 하여튼 무슨 글자가 나오면 법인 이 두 글자가 나오면 법인의 모든 거래는 어디에 기록하게 됐으니까 장부에 기록하게 됐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 가끔가다 뉴스 시간에 검찰에 와서 무슨 어디 법이 뭐 압수수색 나갔다 하고 뭐 박스 들고 가. 응? 박스 검찰관들 박스 들어와서 뭐 어디 갖고 가는가? 장부 갖고 가는 거야. 장부 다 뒤져보는 거 아니야. 세무조사 나오거나 뭐 검찰조사 나오면 무섭죠. 박스 갖고 와갖고 그냥 죄다 담아가는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도 똑같아. 응? 나중에 실무 나가고 딱 옆에 갑자기 구청에서 들이닥치거나 세무서 들이닥쳐갖고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구청 실무 현장조사 나왔습니다. 딱 그러면서 손 떼세요. 딱 그래. 뒤로 비켜나래. 장부에 손 대지 말래. 난 장부에 기록 안 했거든. 다 어디에 다 담아놨어? 머리에 다 담아놔 그거를? USB에다가. 노트북 하면 안 돼. 노트북 갖고 가는데 USB 딱 했다가 어머 하면서 뒤로 탁 차면서 탁 빼고 나가야 되는 거야. USB에 항상 끈을 걸어놔야 돼.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USB에다 고리 걸어 그렇게 줄을 이렇게 걸어놔. 탁 빠져나가면서 빨리 컴퓨터 지워야 돼.
그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빨리 나가고 숨겨놔야 돼. 안 그래 그 하고 있다 그냥 죄다 걸려갖고 씨 얼마 벌지도 못한 돈 도로 다 토해내갖고 씨 무서워.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개인간과 무슨 말이 나면 법인 그러면 뭐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상과 사실상이 달라진다. 특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법인이 나오기만 하면 뭘로 간다? 사실상을 합니다. 법인. 그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죠. 그럼 요거는 뭐를 말하냐? 도자도 개인, 수자도 개인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개인 간의 매매니까. 근데 법인이 매도자고 매수자가 개인 이럴 수도 있죠. 거꾸로 매도자가 개인이고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도 있겠죠. 도자도 법인, 수자도 법인인 경우가 있겠죠. 1, 2, 3, 4. 그러면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 계약상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1번만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만 누구니까 개인 간의 매매니까 계약상이죠. 그러나 여기는 다 누가 개입돼 있어? 법인이 개입됐죠. 심지어는 매수자가 개인이고 도자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해 여러분한테. 시험 뭐 별거 있어.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걸 기억해내냐 못하느냐 문제야. 전 다 했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나고. 그 이거죠, 여러분. 항상 키워드를 잘 잡으시라는 걸 저는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어디 가느냐. 199조 과세표는 이제 지금부터 세금 계산해 봅시다. 세금. 자, 모든 조세는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취득세 과표를 뭘로 할 거냐?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과세표는 글자대로 과세가이 되겠죠? 그러면 취득세를 과세를 할 때 무슨 가액을 가지고 과세할 거냐? 당연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이란 행위가 있었을 때 그 과세 물건의 뭐를? 가액을 과표라는 거죠. 가액을. 너 살 때, 너 취득할 때 그 부동산 등 과세 물건의 뭐를? 가액을 과표라는 얘기죠. 뭐. 그죠? 왜 올라가지 마? 흐름만 하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이 다 지극히 아는 거야. 나 이번에 매매로 4억 주고 샀다, 10억 주고 샀다, 100억 주고 샀다? 그럼, 그 너 취득할 때 그 물건의 뭐를? 가액. 그 가액을 과표라는 얘기야, 가액을. 어렵지 않죠, 뭐. 네가 취득이란, 항상 취득세는 무슨 세를 써? 제가 맨 처음에 성격 중에서 여러분, 취득세는 무슨 세? 행위세.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그 행위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해서 부과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취득할 때 그 물건의 가액을 과표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때 결정하는 방법에는요. 우리 세법에 체계가 나왔죠.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원칙.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외. 그 다음에 특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취득세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취득세는 무슨 제도를 취하고 있냐면 신고납부 제목입니다. 신고납부. 취득자라는 납세무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취득세액을 뭐해서 계산해서 네가 자발적으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취득 당시 가액은 나 이거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취득자의 뭐 신고한 가액을 과표를 합니다. 나 이거 얼마 주고 산 거다라고 뭐한가 신고를 하면 그거를 과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첫날에 과세권자 납세물은 이해관계가 일치가 된다. 대립 충돌 관계다. 충돌 관계를 했어. 납세물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적게 내려고 그러고 과세관청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납세무자는 기본적으로 속성상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줄이고자 한다. 근데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과표를 줄이거나 세율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거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이는 무조건. 누가 취득하는 자에 관계없이 취득했을 때 세율은 딱 정해져 있다니.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이거는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건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공인중개사는 여러분한테 뭐 써달라는 얘기야? 다운계약 써달라는. 다운계약 써달라는 이유는 뭐야 이거? 요거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크게 적게? 적게 신고하려고 그러죠. 적게 가능하면. 다운계약서 써더라도 이걸 적게 신고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런 내용을 알아 몰라? 알죠. 왜? 뭐 하려고 그런다? 적게 신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질 않아요.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집에서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럴까? 과연? 보장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 식구가 여기 와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믿을까? 안 믿을까? 그죠? 합격증을 보여주면 그건 믿는 거야. 시험은 그래서 어려워요. 오로지 뭐로만 얘기를 해? 결과로만. 결과로만이야. 합격을 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모든 걸 다 용서받으면서 난 열심히 공부했다. 막 심지어 하나만 더 맞아서 내가 전국 뭐 했을 뻔했다 그래. 수석했다 그래. 그래도 믿어 안 믿어?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과시. 합격증 모임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죠. 아, 교수님 저 세법 만점 맞았어요. 그럼 믿어줘야 돼? 안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다 맞으면 합격했는데 내가 그걸 까봅시다 그래갖고 16개 다 맞은지 확인할 수 없잖아.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그죠? 근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믿는 거야. 뭐 했냐 도대체? 학원 가서 공부한 거냐? 옆집 학원 아저씨 만나러 다녔냐? 막 충 들어와. 안 되면 그래요, 결과야. 환장하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이라는 게 꼭 실력도 중요하지만 또 모두 따로 해야 돼, 사실은. 운도 있어야 돼. 운도 정말 있어야 돼. 절대 무시 못 해요. 제가 볼 땐 7대 3이야. 실력이 얼마고 7이고 나머지 합격을 한 요 운도 떼죠. 운도 받아야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날 자기 복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감독관 더러운 놈 만나갖고 말이야. 이 스키 말이야. 이상한 놈이 들어갖고 말이야. 숙제되면 시험 제대로 못 봐. 여러분 감독관 잘 만나는 것도 여러분 복이야. 사주팔자 합격이랑 두 글자가 있을 때나 이런 만나는 사람. 그지 같은 사람 감독관 만나봐요. 거의 다 아줌마 감독관 만나봐. 어휴 얼마나 깡깽거리는데. 그죠? 안 보셔도 모를 텐데 보시면 알아요.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다. 이건 끝났어. 자,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막 학생들 취급할 때. 자, 여러분이 뭐 했다고요? 신고를 했다고. 일단 네. 과세관청은 자 이게 중에 액면가에 그대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납세무자가 뭘 안 할 수도 있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죠. 집에 가서 여러분 복습을 하셨는데 복습을 하는 분이 계실 테고 복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꼭 있어요.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신고. 무신고라고 그래요.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신고는 했는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과소신고.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얘는 신고 자체를 안 한 거고, 얘는 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그게 한 것이 뭐보다 작아?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여러분? 과소신고. 그럴 때는 과세표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합니다. 아, 중요한 말 나왔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 나왔어. 지방세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가 표준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 요 시가 표준액 개념을 좀 정합시다. 자, 시가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배우는 지방세 용어 중에서 지방세 끝날 때까지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놈이에요. 시가 표준액이란 말. 잘 알아두세요. 정확히 알아야 돼. 이런 기본 개념을 우습게 여기고 나중에 이런 걸 소홀히 했다 나중에 된코도 안 쳐. 엄한 소리 합니다. 자,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시가표준액은 과세권자인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누가? 과세권자가. 납세무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을 말하냐?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건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가액이야? 아니,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무슨 가액이야? 평가액이야, 평가액. 아, 이 부동산은 어느 정도 시세는 나가겠구나, 어느 정도 가치는 있겠구나라고 평가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 누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다? 여러분, 평가한. 거래가액이 아니라 평가액이야, 평가액. 요 말이 중요해. 평가한 가액이야. 키워드 잘 잡으랬어. 그러니까 요거는 국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야?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야?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설명하는데 국세라는 소득세라는 국세를 설명하는데 무슨 말이 나와서? 지방세란 말이 나왔어. 아유, 시가표준액 말이 나왔어. 그럼 맞은가 틀린가? 무조건 틀린가? 지방세일 때 나와야 돼. 얘는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말이야. 이런 키워드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 여러분? 국세도 있잖아, 국세. 그럼 국세일 때 뭐라 하냐, 여러분? 기준시가라고 그래. 뭐일 때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일 때는 이거를 국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기준시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시가표준액이나 기준시가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인데 다만 지방세일 때는 뭐라 그러고? 시가표준액. 그러고 뭐일 때는?
국세일 때는 기준시가 그러는 거예요. 둘 다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야? 과세권자. 이건 공통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국세의 과세권자 누가? 관할 세무서장. 이 말을 아주 세법에서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인 용어는 뭐야? 네, 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얘를 어디서 근간은 뭐다? 시가를 근간으로 해서 나옵니다. 시가. 그러면 이때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례가 뭐를 하느냐면 여러분, 토지와 주택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가 관한 법률에서 매년 가액을 뭐하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 공시된 가액이랍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가 관한 법률은 부동산 학계로 마지막 감정평가할 때 배우실 텐데, 그 중에서 이 토지나 주택은 매년 가액을 정부가 뭐 하게 돼서 공시하게 돼 있어.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죠? 많이 들어보시죠? 개별 공시지가 그러죠. 여기서 개별 지가. 땅지자 아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대해서 적용하는가? 토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용어가 그냥 그대로 와다. 주택은 단독주택이면 그대로 개별, 이제 토지가 아니고 뭐야? 주택가액. 개별 주택가액. 아파트면 공동주택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시가 피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세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 뭐면 국세면 뭐로 바뀌는 거야, 이게 기준시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토지나 주택일 때는 공시된 가액이 지방세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표현액이 되는 거고, 국세일 때는 이게 무슨 가액이 되는가?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년 내내 하는데도 이거 대답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창문에서 밀어버렸다는 소문 들어봤어? 저 3분을 밀었어, 3분을.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면 감정평가에 따라서 써져 있네. 지가? 그러면 이거는 토지. 그죠? 여기는 뭐라 써져 있어? 주택가액. 근데 아파트면 무슨 주택이니까 단독주택. 그걸 뭐라 그러고? 개별. 아파트면 여러분 다 아시는 공동주택이니까 공동. 에이씨,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지나가는 초딩도 알겠다, 이거는. 에이씨. 자, 요거죠. 근데 하나 더. 얘는 매년 며칠자로 나와요?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되고요. 얘는 매년 4월 1일자로 결정 공시됩니다. 근데 이때 요거는 둘 다 주의할 게 있어요. 얘들은 다 1월 1일 현재 기준가액입니다. 어느 날 현재? 1월 1일자 현재가액이야, 1월. 이걸 자꾸 놓쳐.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1월 1일 현재 가액이야. 공시는 언제 나오지만 5월 말 4월 30일이지만 이날 현재 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현재 가액을 말한다? 1월 1일자 가액을 말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자 가액을 정부가 뭐해서 조사해서 가액을 조사해서 주택은 개별 주택과는 공동주택 며칠째 나오고 4월 31일자 나오는 거고 토지는 언제 나올자 나오는 거야? 5월 31일자로 나오는 겁니다. 이때 요 5월 30일과 4월 30일자로 공시된 가액은 어느 날 현재 가액이다? 1월 1일자 가액이다. 근데 조금만 더 갑시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이때 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서 전체 가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제곱미터당 가액으로 나옵니다.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액으로 나옵니다. 적어놓으세요. 얘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일괄 고시가액으로 나옵니다.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이고 얘는 1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걸 모르니까 나중에 자꾸 딴소리야. 기초할 때 제대로 수업 안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가 어쩌니 저쩌가 정말 그러면 묻어버리고 싶어 정말. 토지는 1제곱미터당 가액으로 나오지만 주택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일괄 고시가야. 무슨 가액이 나온다고? 전체, 주택 전체.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상가 등을 말하는 거죠. 얘는 공시되는 가액이 없어요. 아직 오늘 현재 공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주택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요. 10년도 안 됐어요. 2005년도부터 나왔나요? 그래서 토지는 뭐가 나오는 거고, 토지는 뭐가 나오고, 얘는 공시가 있고 없고, 그래서 얘는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여기다 쓰지 말고 공시된 가액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합니다. 개별 주택가랑 공동주택가, 주택 건물은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전체 가액으로 공시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갖고 있는 단독주택가나 아파트의 공동주택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얼마로 공시가 됐다고 여러분? 5억 원. 그럼 이때 공시된 가액 5억 원은 내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대지까지 포함된 가액이 나온 거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뭐만 나온 거야? 토지에 대해서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상가 건물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그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구하려면 요 개별 공시지가는 뭐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면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을 구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 토지 면적을 곱해야 되겠죠. 근데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가 아예 무슨 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나왔어. 저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가액을 가지고 토지나 주택에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뭐로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 납세무자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 실제 매매한 가액이야, 평가한 가액이야. 평가한 가액을 우린 지방세를 뭐라고? 시가 표준액이라고. 이걸 국세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기준시가란다. 그래서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냐 기준시가냐 요 말 따라서 여러분 요거는 어디로 가고? 지방세, 요거는 국세, 요걸 가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가 표준액을 개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가 표준액. 이걸 모르면 지방세 과표가 몰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요 취득 당시 가액부터 요 시가 표준액의 의미를 마무리 짓고 특례 규정 마무리면서 등록면허세까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